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맥 못말린 영어광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22학년도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 이걸 얼마나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수능 때까지의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반부에는요, 바로 25번 선생님 왜 이걸 가르치죠? 보통 우리가 듣기 풀 때 25, 26, 27, 28 이것들을 풀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25번 통계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시험장에서 행동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 22, 24번 23번은 정답률이 거의 80% 이상이어서 이번 해설 강의에선 빼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법이랑 어휘를 다루는 30번까지 우리 전반부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25번 통계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첫 번째 행동 영역은 뭐냐면 일단 여기 제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읽지 않고 밑에 지문을 막 읽으면 막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능 날은 엄청난 혼란감과 중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Top 5 composers 5명의 최고 작곡가들인데 이게 랭킹이 되어졌대요. 뭐에 의해서? 공연 횟수에 의해서. 그래서 그 5명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데이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간관리 나비 효과에서 3번부터 보통 이 정답이 3번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 4, 5번에 3번부터 읽어가라고 했었죠. 그럼 3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의 작곡가인데 자, 어떤 작곡가야? 그 작곡가들의 순위 어디에 있어서 이 공연 횟수에 있어의 순위가 remain the same 똑같이 남아있어. 언제 내내? 전체 기간 내내 똑같이 남아있는 3명의 작곡가는 즉 15, 16, 17의 순위가 똑같은 3명의 작곡가는 베토벤, 브람스, 슈버트래요. 자, 맞는지 볼까요? 근데 갑자기 너무 복잡해 보이죠? 당황하지 말고 1, 2, 3, 4, 5등이고 여기는 얘가 1등이고 2, 3, 4, 5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등이구나. 이렇게 하면 침착하게 순위가 안 바뀐 사람은 누구예요? 1, 2등은 바뀌었죠. 네, 3, 4, 5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누구? 바흐, 브람스, 슈버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토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구문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 remain이 아니라 본동사는 composers가 주어 were 이게 동사였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처리하고 해석을 잘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가끔 오역을 하는 경우에 막 상대적 순위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듣기 풀 때 지금 이게 천천히 선생님이랑 푸니까 상관없는데 듣기 풀 때 이거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차분하게 읽고 그 다음에 순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 이렇게 쓴 다음에 확인해 보면 쉽게 침착하게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진짜 딱 보고 1, 2등만 바뀌고 나머지는 안 바뀌었네? 이렇게 해서 쉽게 풀 수도 있지만 당황스럽잖아요. 시험장에서. 그쵸? 네. 순위 하나 데이터를 쓰시고 비교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럼 25번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 21번 함축의미 추론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유형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법을 한번 풀이법을 점검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축의미 추론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지금 발문이 있는데 이 발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 문제는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를 제가 잘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거기 아무리 열심히 봐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발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형광펜 해보세요. 다음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출제 매뉴얼을 보면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주로 굉장히 비유적이고 함축적이고 겉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어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문을 처음 읽을 때 이 밑줄 친 부분은 그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야. 여기 지금 last in, first out 있는데
이걸 무슨 말인지 내가 몰랐다고 해서 절대로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차피 그 어구의 의미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자체만으로는, 거기만 읽어서는.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밑줄이 없는 곳을 잘 봐야 합니다. 다시, 밑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돼? 밑줄이 없는 곳을 잘 봐야 된다고. 밑줄의 의미는 밑줄이 없는 곳을 봐야지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아주 심플한 행동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1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처음에 양보가 나오죠. 자, 양보는 주절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주절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습관은 아주 좋은 거야. 누구에게? 회사에게. 근데 어떤 회사야? 운이 좋다고. 그 습관을 만들기에 충분히 운이 좋은 회사에겐 좋지만, 하고 싶은 말은 주절이에요. 그들의 존재는, 자, 대명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뭐예요? 여기는 습관들이죠. 사용자들의 습관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make 오른쪽 자리 2개, 성공을 좀 불가능하게 만든대요. likely는 possible니까. 다시, 습관의 존재가 성공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대. 누구에게 있어서? 새로운 혁신이나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자, 뭘 파괴하고자 하는? 고여있는 현재 상태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 다시, 습관의 존재가 성공을 조금 불가능하게 한대요. 그럼 여기 이 필자는 습관의 존재를 좋게 보는 거야,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야? 특히 기업들에게 있어서 별로 좋게 보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이너스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테레오스코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전에서. 자, 그 다음, 사실은요, 성공적으로 장기적인 사용자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외적으로 드물다, 엄청나게 드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성공적으로 사용자 습관을 변화시키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습관을 못 바꾼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필자가 부정한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습관을 못 바꾸니까 습관의 존재는 기업의 성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엮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행동을 바꾸는 건 뭘 요구하냐면, 자,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필요하냐면 getting them, 그들이 행동을 반복하게 해야 한다고요. 아주 장기간 동안, 이상적으로는 거의 그들의 삶의 나머지 내내 그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인데 뭐에 성공해서? 이 습관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성공한 회사들은 종종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그 분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엄청나게 성공적인 혁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습관 바꾸기 어려운데 이걸 해낼 수만 있다면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분야처럼 습관을 설계하는 것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뭘 규정하고 설명해 주냐면, 왜 어떤 제품은 삶을 바꿔, 반면 다른 것들은 바꾸지 못하는지를 설명을 해준대요. 다시, 뭐 어떤 습관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자, 그 규칙의 하나로서 새로운 행동은 아주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대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규칙이 있다고 했는데, 습관을 설계하는데 그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행동이 수명이 짧다고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이 생겨도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실험은 대대로 보여준대. 잠깐만, 눈이 반짝반짝 거려야죠. 실험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이 실험실의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습관화돼 있대. 뭘 향해서? 새로운 행동을 향해 습관화된 동물들이 어떤 경향이 있다? 리그레스,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들의 원래 습득된 행동으로. 아, 새로운 습관을 습득해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 응? 아까 앞에서 한 말인데요. 그쵸? 다시 한번 실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반복해주고 있어요. To borrow a term from accounting. 회계에서 용어를 빌리면 행동은 마지막에 들어온 게 처음 나간대요. 자, 다시 얘들아, 쫄지 말고 지금 여기 밑줄 친 부분은 뭘 설명해 주는 거야? 행동은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밑줄이 없는 부분을 봐야 된다. 이 지문에서 행동이 어땠냐라는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동이 어땠는지는 어디에 있어요? 자, 이 행동이 어땠는지가 어디 있지? 아까 바로 앞에서 실험 결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는 애들이,
새로운 행동을 습득을 했는데 새로운 행동 어떻게 됐다? 돌아가 버린다고요. 원래 행동으로. 또 바로 위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행동은 여기 행동 있죠? 행동? 새로운 행동은 어떻게 한다? 수명이 짧다고. 왜냐면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 마지막에 들어온 행동 이게 뭐야? 당연히 새로운 행동이겠지. 그럼 새로운 행동은 어떻게 한다고? 먼저 나간다. 이게 뭐랑 같은 말? 수명이 짧다. 금방 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문에서 근거가 몇 개나 있어요. 여기도 있죠? 지문에서 근거 몇 개? 2개나 바로 앞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새로운 행동이 먼저 사라진다. 자, 그러면 정답은 그쵸, 5번이죠. 이게 이제 아름답게 수학 문제처럼 대응이 됩니다. 행동인데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야? 가장 최근에 습득된 습관. 이게 뭐예요? 새로운 같은 말이죠. 가장 새롭게 습득된 습관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먼저 사라진다. 가장 먼저 사라진다 뭐랑 같은 말이야? 수명이 짧다. 그 다음에 원래 행동 양식으로 금방 돌아가 버린다랑 완전히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정답 몇 번?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반드시 밑줄이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풀었어요? 밑줄 친 부분, 행동이 이거래. 행동이 이거래. 그래서 이 지문에서 행동이 어떤지를 찾아서 그냥 매칭을 하면 아주 쉽게 5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푸시면 쉽게 맞출 수 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소거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요. 선택지는 출제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특히 출제자들이 선택지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이 밑줄 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써놨는데 1번 행동인데 처음 목격된 행동이 처음 잊혀진다. 뭐가 틀렸어요? 마지막에 습득된 행동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처음 목격된 행동이라 했으니까 완전히 앞부분을 반대말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자, 2번 거의 어떠한 행동이든 변한대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행동 잘 안 변하고요. 이 지문에 따르면. 그래서 이 말도 틀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행동이 먼저 나간다라는 이 말과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틀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3번. 자, 기존의 습관이 무너지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이 구조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지금 뭐라고? 새로운 마지막에 형성된 습관이 마지막 최근에 형성되면 이 말인데 이거는 기존의 습관이 없어지면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습관이 없어지면 이거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다시 뭐야? 가장 최근에 습관이 들어온 것, 이게 라스트인이죠. 이건 완전히 반대말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습관이 사라진다는데 갑자기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다라서 이것도 완전히 그냥 반대말이에요. 그냥 앞부분 뒷부분을 다 반대로 바꿔놓은 완전히 반대말 선지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4번 습관인데 마지막에 형성된 습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가장 어렵대. 제거하기 가장 어렵대. first out이기 때문에 제거하기 가장 쉬운 거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4번도 뒷부분이 반대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어디를 봐야 된다? 밑줄이 쳐 있지 않은 부분을 잘 보면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2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22번입니다. 자, 22번 요지 문제는 보통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상당히 실전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23번이 정답률이 굉장히 높고 22번이 절반 정도밖에 맞히지 못해서 22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지문을 보면 이 요지 문제고,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보면 벗이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를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누구나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선택지를 보면 1번 같은 경우 시각자료는 중요한 대상이다, 시각자료가 되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4번은 시각자료가 방해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선택지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반응률이 47%하고 45%가 나왔습니다. 자, 4번을 찍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왜 4번을 찍었냐면 100% 이 벗 이하의 구문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 벗 이하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재적인 영향력이야. 이 시각자료의 잠재적 영향력인데 어디에 미치는? 사람들의 지각에 미치는 시각자료의 영향력은 too important to ignore. 해석 어떻게 해요?
이렇게 to가 있을 때 앞에 이렇게 to 있고 뒤에 to 있을 때 이 to는 보통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무시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정말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both visuals and text. 이 시각 자료와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의 중요성은 자, 이거 뭐야? cannot be understand가 아니야, 얘들아. cannot be understated예요. 그리고 understand로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understood가 돼야지.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니까 그러니까 이해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을 이해하다라고 잘못 오역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이해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 좀 understand가 아니고요. 어형도 잘못됐고 understood라 해야 되고 understate예요. state가 뭐예요? 동사로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말해진다니까 그냥 과소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소평가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다시 이 시각자료와 텍스트의 이해를 하는 것은 이 이해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중요하다. 두 번 반복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정답 몇 번? 1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틀린 학생들 이것만 써야 돼요. 발표하시고 여기에 구문 어떤 표현에 대한 해석이 내가 좀 약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릴까요? 이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14학년도 수능 31번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A is hard to overlook.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야. 이것도 해석해 볼까요? A는 그때 당시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 이런 게 나왔는데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는 hard to overlook. 진짜 이거 해석 못하는 애들은 막 열심히 바라본다 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열심히 바라본다. 장난해. 어려운 상태라고요. 뭐 하기에? 자, 여기 to 뭐 하기에 간과하기에는 어렵다. 무슨 말? A는 간과하기 어려워. A는 볼 수밖에 없다. A는 중요하다. 역시 이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출 표현이에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그래서 내가 이제 22번을 틀렸다. 이거는 정말 구문이 순간적으로 꼬였다. 평상시에 체화가 잘 안 돼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 교훈을 딱 얻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해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또 양보가 나왔네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주절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mediated agenda on politics 해석이 좀 안 됐다 하더라도 조금 세게 말하면 양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주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글을 이해해야 돼요. 볼게요. 많은 연구인데 뭐에 대한 연구니? 영향력이야. 뭐의 영향력? 이렇게 미디어로 의해서 전달되는 아젠다. 어디에? 정치에 관한 아젠다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텍스트만 다룬다고요. 자, 이 only라는 부사 중요합니다. 텍스트만 다룬대. 다른 거 안 다루고 텍스트만 다룬다는 거지. 즉 마치 미디어는 그냥 말만 전달하는 것처럼 여기도 only 나왔죠. 즉 텍스트만 다룬다는 게 words만 전달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연구들은 보는데 어떻게 기자들이나 분석가들이나 커멘테이터들이 말로 설명하고 비판하는지 후보자들을 말로 설명하고 비판하는지 본다는 거야. 여기 부사 중요하겠죠? 네. 역시 말로라는 게 텍스트만 결국 쓴다라는 말을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보통 neglect, 무시한대요. 또 다른 중요한 영향력의 원천을 무시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비주얼이요. 시각적인 거를 자꾸 못 보고 있다는 거. 맨날 말만 신경 쓰다가. 그래서 비주얼을 못 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칼라 이렇게 말했대요. 말했던 것처럼 이야기는 너무나도 복잡한 조합입니다. 비주얼과 버벌 컨텐츠의 조합이에요. 즉 버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비주얼도 있다는 거죠. 이 조합이에요. 너무나도 자주 이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너무나도 강해서 비주얼 인포메이션은 버벌을 압도해 버린대요. 자, 그만큼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어마어마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자, the challenge, 어려움이야. 우리 difficulty로 보면 돼. 뭐의 어려움이니? 이 비주얼을 좀 다루는 데 어려움이야. 그래서 examine their influence, 그들의 영향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multifaceted, 여러 측면이 있대요. 즉 비주얼을 잘 못 다루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이 facet이란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 네, 이거 facet은 앞으로 나오면 뭐를 제일 어렵게 쓴 말? 혹시 아세요? aspect를 진짜 개오지게 어렵게 쓴 말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원서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aspect. 여러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즉
어려움, 이 비주얼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좀 여러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더 플러스 복수명사 그 어려움들은 하면서 여러 측면이 있다 했으니까 그 어려움 하면서 말을 연결해 나가줘야겠죠. 왜 도대체 비주얼은 다루기 어려울까? 자, 뭐의 어려움? 게더링, 모으고 부호화해야 돼. 이 비주얼 데이터를. 그리고 또 뭐의 어려움? 어떤 영향력을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거기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어려움들은 학자들로 하여금 shy away, 동사 자리죠? 준동사 자리. 북구북구에서 멀리 떨어진다. avoid의 뜻입니다. 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여기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학자들이 피하게 된다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시각 자료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22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틀린 학생들 뭐라고? 구문이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을 거라고요. 내가 구문력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정확한 피드백 한 다음에 표현 다음번에 나왔을 때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제목 문제예요. 정답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역시 설명하기 전에 주제 제목은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 제목, 즉 우리가 대의파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유형은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 글을 잘 읽고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를 생각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 좋은 주제 제목 선택지, 정답 선택지는 자, 어떤 선택지? 정답 선택지는 어때야만 하냐면 글 전체를 잘 아우르는 선택지여야 됩니다. 이 우리말이 참 좋아요. 자, 뭐라고요? 글 전체를 잘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네가 고른 선택지는 이 부분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 글 전체를 잘 아우르는 이런 선택지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스코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위란 뜻이죠. 네가 고른 선택지가 이 지문의 내용을 잘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진 선택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우른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생각 없이 이렇게 읽고 선택지를 보면 다 이렇게 대충 괜찮아 보이는 그런 선택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실제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팁을 주자면 내가 고른 선택지를 가지고 다시 내가 고른 선택지를 가지고 역으로 중요한 말이니까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고른 선택지를 가지고 역으로 글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다시 반드시 위 글이 나오는지 좋은 주제 제목 선택지는 글 자체를 잘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 없이 이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한번 글을 써볼까? 라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도 무조건 이 글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주제 제목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행동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은 어차피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제목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 즉 일화를 가지고 냈어요. 근자에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자, 24번에 그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매력적이었을까? 레전드, 한 전설이래. 이 석상에 관한 전설이래. 여기 보면 처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There is a story, 이야기가 있대. 이야기, 전설. 너무 좋잖아. 그리고 이 질문 내에서 계속해서 뭐 이 성인 석상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상에 얽혀있는 전설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쉬워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scary 뭐예요? 신성한이라는 뜻이죠. 신성한, 미안해요. scary한 무서운이라는 뜻이죠. 신성한은 뭐니? sacred. 신성한. 신성한 아니고요, 지금. 성인들이랑 관련돼 있다고 해서 scary 하면은 무서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문이 무섭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1도 없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그가 해냈는데 어디를 향해 있어요? 이 행동이? Admiration of the crowd that assembled.
존경과 경이라고요. 모여있는 관객들의 존경을 향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우와 한 거지 뭐 전혀 무섭다라는 근거 없어요. 그래서 1번을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학생인데 어떤 학생? 자기의 만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학생.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역으로 만들 수 있나 하면은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와야 돼. 다시. 이 1번을 가지고 역으로 만들어 볼까? 글을 역으로 한번 써볼까? 했을 때 반드시 윗글이 나오냐? 절대 윗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섭지가 않거든. 그래서 24번은 그렇게 해서 1번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 왜 2번인지 잠깐 스토리를 요약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읽어보면 한 학생이 어떤 스포츠 되게 좋아하죠. 그게 뭐예요? 지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가 다니던 학교 예배당이 거대한 그 니오고틱, 신고딕 양식의 타워였는데 이게 뭐로 장식되어 있었냐면 Statues of Saints, 성인들의 석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조각상들이 막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되게 멋있게. 그리고 이 친구에게 있어서 분명해 보였어. 좀 더 장식적일 거다. 만약 뭐 한다면 이 성인들이 살아있는 성인들 아니야? 석상들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석상들이 적절하게 옷이 입혀져 있으면 뭐로? 서프라이즈. 이게 뭐예요 선생님? 밑에 있죠. 흰 가운으로. 우리 성인들이 보통 이렇게 주름져 있는 흰 가운 많이 입잖아요. 이미지상. 그래서 석상을 봤는데 야 저게 내가 가운을 입히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자, one night. 우리 글 읽을 때 이런 부사어 나오면 놓치지 말고요. 배경이 전환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붕 타기 잘하니까 올라가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뭐야? 그 일이 뭐야? 옷 입히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결과는 엄청 admired했어. 지금 무섭지 않아요? admired.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학교 당국이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divest A of B. A에게서 B를 벗기다. 그 성인들에게서 이 새롭게 얻어진 그 옷, 방금 이 친구가 입혀놓은 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벗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out of reach고 정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결국 여기 읽어보면 결국 이 지붕에 올라가서 옷을 입힌 얘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원했단 말이야. 거기 올라가기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벗겨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지가 옷을 입혀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걸 당국이 안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 해결을 다른 사람이 못하고 지가 직접 했으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제 제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하면 되겠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원래 23, 24번은 이렇게 절대 쉽지 않아요. 수능날. 그리고 선택지도 이렇게 쉽게 소거가 되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 복수명사 있다든지 선택지에 선후관계가 있다든지 인과관계가 있다든지 굉장히 글이 학술적이고 좀 어렵게 쓰여 있기 마련인데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정말 역대급으로 주제 제목이 쉬웠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췄다고 해서 난 주제 제목 뭐 문제 없네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자세한 건 다시 총평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24번 해설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29번 어법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어법만 보면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따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겠지만 선생님의 강의 중에 어법만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단 5차시 만에 수능 어법을 전체 다 정리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어법 제발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과 평가원에 나오는 어법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맨날 나오는 한 7, 8가지 요소가 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만 잘 정리하고 행동 영역을 잘 갈무리해 놓으시면 수능날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 해설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본적인 개념, 이번에 중요하게 사용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 구문 20수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들인데 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1번하고 2번 둘 다 이번에 도치 구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도치 구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시험장에서 그렇게 바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지금 제가 이건 도치 구문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전에서 어떻게 딱 봤을 때 이게 도치가 됐다 그리고 뭘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주 기본이야. 봐봐.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이 어순으로 가잖아요. 항상 그렇죠. 근데 봐봐. 동사 왼쪽은 그러면은 원래 누구 자리예요? 그렇죠.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 그러면 주어 자리하면 누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명사가. 그런데 명사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동사 왼쪽에 부사어나 보어, 즉 장소의 전치사구나 부사구, 보어라고 한다면 뭐야? 형용사나 ed형, ing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뭐다? 도치가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법에서는 뭐까지 확인해야 돼? 수일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행동명입니다. 다시 한번. 원래 영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야. 영어의 기본 구조는. 그러니까 동사 왼쪽은 주어야 된다고. 원래 동사 왼쪽은 주어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치사가 온다든지 갑자기 막 ed가 온다든지 형용사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 100% 뭐 됐다? 도치됐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수일치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 정답이 됐던 이 문장, 어떤 어법 문제를 풀던 간에 긴 원칙이 하나 있어.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절대 흘려 읽으면 안 돼. 실제로 거의 어법 문제를 분석해보면 정답은 3줄, 4줄짜리 긴 문장 속에서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긴 문장은 우리가 구문입수 배우는 것처럼 왜 어려워? 주어, 동사 이 절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거든. 그래서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서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 이걸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딱 하면은 그냥 정답이 웃으면서 손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개념 정리를 딱 했고요. 자, 이제 어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자, 형태와 빈도인데 전통적인 무역의 형태와 빈도는 스펙트럼이 있대요.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봐봐. 동사가 있는데 그 왼쪽에 주어 자리해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전치사가 나왔잖아. 그럼 그 순간 뭐 해야 돼? 도치. 그럼 그 순간 뭐 봐야 돼? 일치. 확인해 줘야 된다고요. 주어가 trips, 복수니까 are. 제대로 왔다 라고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여러분들 지금 이 필기 그대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카피하셔야 돼요. 동사가 있는데 그 왼쪽에 갑자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도치됐구나. 이거지. 이 AVS. 이걸 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해석은 앞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수준에 있어. 뭐가? 때때로 벌어지는 트립, 이동이 있다고요. 이 부족과 이 부족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뭘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하나 봐.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suggestive of our open air market and free market or 동사 있는데 동사 왼쪽 원래 누구 자리? 주어니까 명사 와야 되는데 어머나!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네. 즉 뭐? 보어가 문제에 나와서 뭐가 된 거야? occasional markets 주어. 도치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두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뭘 시사해? 이 오픈에어 마켓이라든지 벼룩시장을 시사하는 건 뭐다? 이따금씩 벌어지는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CEO 빌리저들, 이 사람 누군데? 이 해안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나. 누구를? 뉴기니, 어디 살고 있는 내륙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바로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뭘 암시한다? 이 벼룩시장 같은 게 있다는 거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장. up to, 뭐뭐까지라는 뜻인데 몇십 명까지의 사람들이 양편에서 몇십 명까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일렬로. 뭐 하면서? 서로를 마주하면서. 이건 뭐 싱거운데? 그냥 주어랑 동사. 동사 자리에 동사가 제대로 왔느냐 물어보는 건데 과거형 셋이 잘 왔으니까 오케이. 넘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 때 어떻게 해라? 긴 문장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수식어구 처리하고 주어 동사 파악을 해야 된다. 가볼게요. 내륙에 있는 애가 push forward, 이게 동사죠. 앞으로 밀었다고요. 뭘 밀었니? 그물로 된 가방을요. 자, 이 그물로 된 가방이 뭘 담고 있어? 10개에서 10에서 35파운드의 타로나 스윗 포테이토, 뭐 고구마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거를 내밀었고 그리고 접속사 나오고 이 CO 마을 사람은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이야? 반대편에 앉아있는 CO 마을 사람이 respond, 반응했다는 거죠. 자, 뭐 함으로써? 물건을 저기서 내밀었으니까 우리도 offering, 제공하면서 몇몇 개의 단지들과 코코넛을 제공함으로써. 자, 근데 이 단지들과 코코넛이 나왔는데 이 단지들과 코코넛이 어떤 단지들과 코코넛이냐면 판단하는. 다시. 명사 뒤에 지금 ing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그치, 이거는 꾸며주는 거지. 현재 분사야. 그럴 때 얘가 판단을 하는 거냐, 얘가 판단이 되는 거냐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코코넛이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코코넛을 내미는데 이게 판단된다고. 어떤 상태로? 동일한 상태로. 뭐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누구랑? The back of the food. 상대방이 내민 그 음식 자루와
같이 있어서 동일한 상태로 판단되는 것을 내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슨 장면이야? 거래하는 장면들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정답은 몇 번이란 걸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4번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 이 트레이더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컨덕트, 수행했어요. 비슷한 시장들을 걔들도 했단 말이야. 섬에서. 근데 어떤 섬이야? That they visited, 그들이 방문했다. 자, 여기 명사 나오고 뒤에 바로 오른쪽에 이 명사를 꾸민 대절 있습니다. 형용사절이죠. 이런 거 어떻게 풀어라? 넣고 돌리면 괄호 안은 완전. 즉 뒤에가 불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절이 들어가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됐나요? They visited the islands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여러분, 이 visit이라는 건 visit Japan, visit Korea, 뭐뭐에 방문하다라고 아무리 우리말로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그냥 visit 뒤에 장소를 쓰는 겁니다. 여기 뭐 to which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they visited islands 이렇게 바로 되니까 목적격 관대 대신 잘 쓰인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29번 했는데요. 긴 문장에서 정확하게 주어와 동사 찾아가시면서 차근차근 해석하시고, 도치구문, 이게 도치다라는 걸 스스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번 어휘 문제. 어떻게 오답률 1위 21%면 오지선다인데 21%면 찍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영수쌤이 과연 이번 3월 모의고사 이 오답률 1위 문항에 대비할 수 있는 강의를 지금까지 했는지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휘 문제 풀이법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요즘은 A, B, C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A에서 2개 선택, B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 C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요즘 거의 오지선다로 나오고 있는데, 자, 절대적으로 시험장에서 뭐 하면 안 되냐면 좀 이상한데? 라면서 답 찍고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선택지에 반대말이 문맥에 어울린지를 확인을 하는 것. 네, 검토할 때 반드시 반대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일단 어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어휘는요, 반드시 이 선택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냥 거기만 읽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주변 문맥을 통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좁게는 그 문장 내에서, 조금 넓게는 앞뒤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거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최대한. 특히 네가 찍은 정답은 주변 문맥에 근거가 있어야 돼. 사고의 근거가. 그래서 같은 문장 내뿐만 아니라 주변 문장에 찾는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선생님이 좀 세게 얘기하는데, 근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견지명이 있고 후견지명형이 있어요. 자, 선견은 앞이고 후는 뒤죠.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밑줄이 있다고 합시다. 밑줄이 있어요. 그러면 선견지명은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니까 앞을 보니까 이건 맞는 말이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선견지명형 근거예요. 즉 근거가 밑줄에 앞에 있는 거죠. 근데 후견지명은 뭐냐면 여기까지 쭉 읽어도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근거가 없어. 자,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앞에까지 쭉 읽었는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거의 정오를. 뒤에를 읽어야 비로소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맞구나 혹은 틀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뭐라 불렀어요? 후견지명. 뒤를 봐야 분명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워요? 당연히 실전에서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읽으면 바로 판단되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얘는 하면서 뒷까지 다 읽어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후견지명이 나오면은 상당히 오답률이 높아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문제가 정확하게 후견지명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어휘 문제 별거 없다, 반대말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근거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제 뒤에 있을 수도 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제안한다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 이 서구의 과학적인 연구에 제안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서구의 과학적 연구를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은 사실상 무시한대. 자, 우리 무시하다는 일종의 부정어예요. 뒤에 걸 쌩깐다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다 무시한대. 뭐로 인식될 수 없는? 오감으로 인식될 수 없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수량화될 수 없는 것들은 싹 다
무시한대요. 자, 여러분, 이 1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주어가 누구야? 서구의 과학적 연구에 자기를 제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서구의 과학적인 것만 보니까 오감으로 감지될 수 없거나 측정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거, 이건 과학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걸 무시한다라는 거는 적합하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근거가 그냥 문장 내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연구는, 자, 근데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이 좀 어렵다 했을 때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연구가요 is dismissed, 무시된대요. 뭐로써? 미신적인 거라고,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고 무시되는데, 자, 언제요? 만약 그 연구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면 미신이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이 뒷문장을 읽어봐도 인과관계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안 되면 미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건 싹 다 뭐한다? 무시한다 라는 말 정확하게 여러분들 맞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문장 내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1번이 옳다는 걸 이해하면서 내려가야 돼.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object, 자, 동사 object는 반대하다죠. 근데 여기 잘 들어, 전치사고 꼽살이 꼈다. 거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우리 object to 하면은 뭐뭐에 반대하다는입니다. 뭐에 반대? 사람들이 뭐에 반대? 잘 봐. 이 문화적 패러다임에 반대한대. 정리했으구나. 그럼 이 문화적 패러다임 뭔데? 정리하지. 앞에 나왔을 거 아니야. 이 문화적 패러다임 뭐야? 과학 만능주의죠. 다른 건 싹 다 무시해버리는 과학 만능주의 정도로. 사실 이걸 읽으면서 19학년 수능 뭐 사이언티즘 이런 거 생각났어 그러면 너는 진짜 최고야, 최고. 진짜 너는 무조건 1등급이야 이번에. 과학 기출을 그렇게 봤다는 거니까. 이런 과학 만능주의, 무조건 인과관계로만 모든 걸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미신으로 취급하는 것을 사람들은 근데 반대한다. 나왔어요? 반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 지금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이걸 읽고 괜찮네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반대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더 읽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읽어봐야 돼. 이 과학의 힘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는 좀 더 봐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과학이 그들에게 주는 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by dismissing, 무시해버려. 뭐를? 비서구적인 과학적 패러다임을. 자, 서구 아니야 얘들아. 비서구. 비서구적 과학적 패러다임 무시해. 뭐로써? 열등한 것으로서. 기껏해야 열등하고 최악으로는 아주 부정확한 것으로서 굉장히 무시함으로써, 즉 이 얘를 쓰레기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봄으로써 대부분의 엄격한 구성원들, 이 기존의 의료 연구 공동체의 엄격한 구성원들, 그럼 여기 기존의 의료 연구 공동체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여길 얘기하겠죠. 이 서구의 얘들은 자꾸 뭐 하려고 한다? 위협을 반박한다. 어떤 위협이니? 이 대안의 치료라든지 연구들이 두는 어디를 향해? 자신들의 일이나 그들의 행복이나 그들의 세계관에다가 자꾸 대안적인 애들이, 즉 이 비과학적인 비서구적인 패러다임들이 제시하는 것들을 다 뭐한다? 반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반박의 근거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것들은 inferior, 열등하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인정해 주겠어? 안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해 주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박한다는 건 굉장히 잘 연결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은, 여기서 이제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비서구적인 패러다임이 다 쓰레기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학 만능주의, 즉 과학이 최고다라는 걸 반박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 이게 틀렸구나, 반대말로 오히려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최고야라는 거를 더 좋아한다, 이걸 고수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까지고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만 글을 읽어 내려가고 근거에 입각해서 푼다면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려웠죠, 여러분들. 왜 어려운지 말씀 좀 이따 드릴게요. And yet, 끝까지 일단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는 한마디로 서구 과학이겠죠. 얘들은 설명을 못해요. Many of the phenomena, 현상을 설명 못합니다. 어떤 현상? 이런 대체적인 의학을 행하는 사람들과 관련되는 현상을 설명 못합니다. 뭐에 관해서? 이 caring healing process에 관해서. 대체 의학과 관련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대요. 그렇죠? 애초에 무시하기 때문에 설명 따위를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역시 이 위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추론해낼 수 있는 겁니다. 설명 못한다. 이렇게. 자, 세라피인데 예를 들어 침술이라든지 동종요법 같은 게 관찰돼. 뭐 어떤 결과 가져온다고? 굉장히 생리적이라든지 임상적으로 굉장히 반응인데 이건 뭐에 의해 설명될 수가 없어?
바이오메디컬 모델, 기존의 과학 모델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뭐 하려고 그래? 그 결과를 부정한대요. 그 결과를 부정한대. 어디 나왔어요? 카운터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그래서 5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은 부정한다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2번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 한다? 당연히 이런 대안요법 같은 거 이런 걸 다 부정하기 때문에 과학 만능주의, 이 과학이 최고다라는 건 당연히 좋아한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역시 마지막 끝까지 읽으면 정말로 당연하게 2번이 오답이다, 정답이다. 2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설은 사실 불완전한 해설입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거 다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옵젝트2가 반대하다라는 의미라는 걸 아는 학생들을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풀이가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애초에 옵젝트를 동사로 아예 못 본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못 찍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답률 1위 문항에서 가장 지금 킬러 포인트였던 게 옵젝트라는 표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애초에 이게 해석이 됐어야 되잖아. 근거를 찾든 뭐 다른 걸 떠나서 선생님이 과연 언급을 했는가, 선생님이 과연 강조했는가. 여러분 제가 1, 2월 달에 꼭 들으라고 했던 전치사만 있습니다. 전치사만 42페이지를 보면 전치사의 to를 제가 가르칠 때 to는 기본적으로 방향이지만 어딘가로 향한다는 건 너무 강하게 가서 빵 날려버리는, 그래서 충돌과 배척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 지금 별표 5개 있거든요. 별표 5개. 별표 5개로 옵젝트를 강의를 했습니다. 예문 보이시죠? 이 옵젝트가 생긴 게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우리가 옵젝티브 하면 객관적인이고, 옵젝트 하면은 명사로는 우리 SVO 할 때 목적, 목표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로 반대하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감히 생각조차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하다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일종의 부정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단어장으로도 선생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고, 잘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번에 이 문제 20% 안에 정답 맞힌 학생들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옵젝트2만으로도 어려운데 사실 이 구문이 여러분들에게 더 어려움을 준 이유는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옵젝트2가 바로 안 나와요. 옵젝트2, 자 동사 옵젝트 있으면 옵젝트2를 찾아야 된다. 머릿속에 청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with가 있으니까 이 전치사구를 이렇게 딱 처리한 다음에 뭐뭐에 반대한다는 여기 있는 거야. 이 패러다임에 반대한다인데, 이렇게 꼽사리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막 종교적 믿음을 뭐 반대한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치사만 했죠. 근데 동사의 뒤에 있는 목적어 사이에 중간에 뭐가 껴? 이렇게 전치사가 꼽사리 끼는 무슨 구문? 전치사 꼽사리. 선생님 뭐라?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 옵젝트도 별표 5개 있고 꼽사리 구문도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미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업 듣고 이영수가 이런 걸 잘 가르쳤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만약 전치사만 지금 공부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 다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량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피드백을 좀 가지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 다시 이 부분 전치사 꼽사리 구문, 그리고 내가 지금 옵젝트가 시험장에서 반응이 안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전치사만을 그냥 듣기만 했지 체화를 못한 게 아닌가 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완강한 학생들은 이거 단어장 한번 보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왜냐면 여러 번 봤다면 거의 대부분 아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진짜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오면 진짜 선생님 말대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답률 1위가 뜨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복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부 해설 어휘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빈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